네, 저희가 이번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KBO 리그의 핫 이슈들을 좀 모아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가장 먼저 좀 정말 뜨거운 사나이가 되신 LG 트윈스 차명석 단장님의 SNS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참 이 건이 참 애매하게 제가 차 단장님 SNS에 어떤 분이 이제 도배 글을 많이 올리니까 또 비난 글이었죠. 차 단장님이 아이고 말씀 나누시러 오시라. 자 오기 바로 전전날에 제가 어떻게 자매스 단장님하고 좀 연락이 좀 닿아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눴거든요. 말씀을 좀 나눴는데 그때 그랬습니다. 아이 뭐 그분 오라고 하셨대요.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기다려야죠. 와서 이야기. 근데 왜 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도 야단 많이 치고 이게 비난 글을 거의 도배하다 하시니까 말로 해서는 설명이 안 될 것.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글로 설명이 안 돼서 설명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저 LG 저 프론트 다른 관계자분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아마 오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안 오실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안 와요? 아니 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문 용어로 이제 현피라고 하는데 이거를 근데 원래 그런 인터넷에 그렇게 글 쓰는 분들은 보면은 약간 이렇게 상대가 리액션을 안 한다는 전제 조건에 주로 하다 보니 그렇게 하면 당황하셨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이분이 뭐 자매스 단장님 우리가 올해 또 3위 4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1군이든 퓨처스든 어린 선수 육성 무시하면 절대 우승에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하면서 야단 쫙 치니까 차 단장이 관심 감사하고 야구장 한번 오세요. 저랑 말씀드려요. 일요일 2시에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이야기까지 했어요. 정말 가도 되는 건가요? 가능하다면 유중일 감독과 황병일 감독의 생각도 알고 싶습니다. 근데 이 생각을 알고 싶다는 건 이분들을 모시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일이 커지는데. 그쵸. 일단 1군 감독, 2군 감독까지도 되니까. 하고 뭐 경기 전에 아이고야 이거 쉽지가 않은데 여하튼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은 즉슨 나 나타나겠지 하는데 이제 이분이 안 오셨어. 안 하는데 LG 팬들께서 아유 부럽다는 이야기가 많으셨어요. 야 이 개 탔다 이씨 부럽다. 야 좋겠다. 왜 차 단장 이제 직접 만나니까 직접 이야기 들을 수 있으니까 아시잖아요. 실제 만나면 또 겁나게 재밌잖아요. 차 단장이. 예? 저보다 말이 많으세요. 저는 진짜 아니 그렇습니까 단장님 이 말밖에 못해요. 엄청나게 많이 제가 많으시다. 진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빠지고 차 단장님이 여기 같이 듀엣으로 하셔도 재밌을 것 같다는. 굉장히 저 말이 많으신 분인데 그런 분이 말로 한번 이야기를 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이제 안 나타나신 거야. 안 나타나셨어요. 아유 이렇게 그 기사화까지로 조명을 받으면 좀 부담스럽죠. 네. SNS 계정도 뭐 삭제했다고 그러시는데 참 그러고 이제 안 나타나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말씀을 하신 그 부분 있죠. 성적과 리빌딩. 육성. 이건 이제 두 개 다 잡을 수 있나요? 두산은 다 잡았나요? 쉽지 않죠. 근데 이것도 어느 팀이든 어려운 항상 딜레마인 것 같아요. 안 쉽죠. 성적을 내는 팀들은 그래놓고 이제 6승만 너무 하면 아니 우리는 뭐 이기지도 않고 언제까지 뜻만 들일 거야? 씨 감자를 맨날 심기만 하나 감자는 언제 맛보나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늘 생각들이 어떤 분들은 나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야 언제까지 기다려? 참 쉽지가 않죠. 근데 LG 2위 하고 있는데. 1위가 있잖아요. 또 1위가 앞에 NC가 또 있으니까 또 화가 나는 거지. 아니 2위 하고 있어도 6승까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조금 좀 그런데 하여튼 이 팬들의 마음도 있는 것이죠. 또 미래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인데 근데 요 하나는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를 이민호하고 이상규 이 연근들이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LG가. 근데 시즌을 앞두고 유정일 감독님하고 프런트가 합의를 한 것이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투수 엔트리 보통 이제 13명 쓰시잖아요. 또 14명을 쓸 때도 있고 한데 투수 엔트리 제일 마지막에 한 명은 유망주를 한번 써 봅시다.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든 한번 써 보자. 근데 이때는 이제 성적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시작하기 전이었죠. 그래야지 팀의 미래도 잡고 한번 해보시죠 했는데 그때 유 감독하고 저 프런트가 의기투합을 했다고 그럽니다. 감독 입장에서 이 결정을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저 프런트도 굉장히 고민이 있습니다. 안 되면 야단도 맞으니까. 근데 이것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고민을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호도 우리가 보고 이상규도 보고 했던 측면이 있죠. 그리고 제가 뭐 100% 알지는 못하지만 류진일 감독님 항상 취재진들하고 인터뷰를 좀 이렇게 뭐 깊게 하는 시간이 있으면 항상 유망주들 새로 커줘야 할 선수들에 대한 계산이 머릿속에 있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팀의 미래에 대해서도 그냥 어떤 감독님들도 다 그 고민들을 하십니다. 맞아요. 예, 네. 물러나신 또 한용덕 감독께서도 하나는 또 내일도 내년도 내후년도 그쵸. 야구를 해야 될 팀이다. 앞으로 네. 나아가야 될 팀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건 프랜차이즈 출신 감독 아니면 타 팀 출신 감독 그 차이를 다 떠나서 감독을 맡으시면 그 고민들을 안 할 수 없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SK 정의윤 선수가 네. 방망이를 두 동강 냈다는 괴력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근데 이 당시 이제 박근영 심판이 더그아웃까지 쫓아오는 장면이 화제가 됐었어요. 굉장히 계속 쫓아와요. 네. 부르면서 쫓아와요. 무슨 말인지 네. 못 들었다는데 네. 제가 영상을 여러 번 하면서 이 이어폰으로 다 들리더라고요. 네, 제가 네, 들었습니다. 네, 네. 제가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들었습니다. 14일 경기였죠. 네. 기아 SK 3회 말에 정현 선수 3구 바깥쪽 직구에 헛스윙 삼진 하자마자 방망이를 따는데 이게 두동강이 나더만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내리치면 부러진대요. 예전에 타자들 같은 경우 자기가 삼진 당하면 와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그쵸. 무릎으로 막 가르시아 가르시아. 확. 네. 근데 이건 그때는 이게 방망이가 약간 좀 금이 간 방망이들을 일부러 이렇게 부러뜨리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그렇지도 않는데 소리 들리던데요. 막 따라오니까 정현 선수 두 번 불렀어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박경환 수석이 이렇게 네, 잡더라고요. 네, 네. 왜 그러십니까 말린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럽니까? 뭐 판정에 불만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헷갈리는 그 정현 선수의 대답이 나왔죠. 네. 불만 없어요. 이게 뭐 불만이 표정은 엄청 불만이야. 근데 불만 없어요. 하고 이제 강하게 말하고 이제 들어가서 네. 헬멧을 퉁 하고 이렇게 딱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 장면들은 팀에서는 좀 자제시킵니다, 사실. 그렇죠. 뭐 좋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이게. 자제시켜줘. 이러한 행위, 네. 그러니까 방망이를 빡 부수는 이 장면들은 특히 이제 홈플레이트에 이렇게 찢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찢다가 본인이 다칠 수 있어요.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찢다가 이 충격으로 팔꿈치나 발목에 충격이 좀 갈 수 있습니다. 네. 예, 갈 수 있고 또 부러졌을 때의 나머지 부러진 부분이 튀어서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흙이 튀어서 주위의 사람들도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래요. 하주수 선수가 저한테 직접 그랬어요. 상무 시절에 본인이 그 배트를 땅에 찧었대요. 너무 화가 나서 삼진을 당하고 삼진 나서요. 당하고 네. 그 다음에 감독님 뛰지 마. 몇 경기나 그냥 뜨거웠을 때 계속 앉아 그때 고백을 하더라고요. 진짜 이후로 나가 이제 화 다 실는 거 배웠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또 사실은 선수가 그 화를 내 막 쓰레기통 걷어차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 그 맞아. 방망이 막 던지고. 근데 팬들도 되게 그럼 싸해져요. 분위기 무서워요. 보는 사람도 네. 조금 무서워요. 네. 그 옆에 있는 선수들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물론 이유는 있었을 겁니다. 이제 아무래도 지금 선수들이 계속해서 뭐 스트라이크 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필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특히 이제 정은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뭐 본인이 스스로 납득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 그렇게 좀 감정 표출이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투 스트라이크 들어갔던 공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스트라이크 주어도 전혀 무관한 네. 그런 공이 약간 낮다고 조금 빠졌다고 본인은 몸쪽으로 붙었다 낮았다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뭐 그렇게 스트라이크 판정을 줘도 전혀 무방한 그런 거였고 네. 근데 이 박근현 주심은 굉장히 좀 자기에 대한 그 위압감을 좀 느꼈을까요? 뭐 알 수가 없지만은 참. 근데 이런 신경전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뭐 저도 심판들의 이야기를 계속 뭐 직접 들어본 건 아니지만 선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뭐 본인들의 입장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 어필이 좀 계속 하는데 심판들은 정작 이제 계속 좀 궁지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그렇습니다. 네, 좀 본인도 이성을 못 참지 않았을까? 그때 네. 왜 이제 그때도 SK하고 경기였죠. 처음에 시즌 초반에 하나 이제 그쵸, 이용규 선수가 그 작심 이야기를 발언. 했을 때도 네. 그때도 그 이후로 스트라이크 존이 엄청 좁아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네. 오히려 더 네, 심판들이 타이트해졌어요. 근데 네. 그때는 느낌이 어떠냐면 이용규 선수가 거기를 다해서 진짜 조심조심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심판분들도 고생하지만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KBO하고 심판위원회가 내린 징계 판결은 어떤 거냐면 진짜 화가 나서 따지러 왔어요. 그 따지러 왔는데 앞에 계신 분의 자제분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화가 나서 좀 잘못했잖아요. 사과받으러 왔어요 하니까 부모가 이 자제분을 어떻게 하냐면
사과받으러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이러면서 막 엄청 때리는 거야. 그럼 앞에 사람이 또 민망한 거야. 너 이딴 식으로밖에 못해? 하면서 막 마구 그냥 야단치는 거예요. 뭐 볼기짝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사과받으러 온 사람이 더 황당한 그런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강하게 그래서 그냥 한조를 2군으로 내려보내는 사상 최초구죠. 네.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게 있었고 이 시리즈 직전에 또 영감독 보크 사건 말입니다. 그쵸. 이거는 연경 감독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터뷰 맞아요. 때. 네. 그게 심판들한테 확실히 보크다. 네. 심판들한테 그러니까 11일 날 SK LG 잠실 경기 이 네, 보크 3대3 동점에서 7회 초 2-3할로 그 LG 김대현 선수, 네. 로맥 선수한테 보크 이거 우리 뭐 구독자님들께서도 한번 짚어달라 하겠는데 아마 제가 봐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2루 보고 그냥 바로 던진 것 네. 같아요. 1구, 2구, 3구 계속 빨라져. 임기혁 감독이 2구부터 보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 이거 결국은 이것도 비디오 판독 좀 하자. 맞아요. 자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뭐 네. 비디오 판독 한 5번 해야 되나? 2번 가지고 부족해. 여러 요소에 대해서 뭐 리터치도 그렇고 계속 그 비디오 판독을 확정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근데 이거는 저는 연경 감독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충분히 이건 어필을 해야죠. 할 만한 요소였다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민감한 네. 상황에서 진짜 이거 계속 연패인 상황에서 야 지금 SK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쵸.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규칙상으로 봐도 심판 4명이 다 못 봤다는 건 좀 아쉽더라고요, 저도. 그쵸. 예, 네. 보통은 근데 비슷한 상황에서 2년 전에는 이제 보고 판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3루심이 보든 2루심이 보든 주심이 보든 누군가는 딱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한번 멈춰야 되잖아요. 안 멈추고 쑥 지나갔어요. 자, 그건 있었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또 심판진들한테도 좀 부담스럽게 가서 이게 계속 연결선상으로 또 이어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들었습니다. 네. 좀 사심 합의, 네. 비디오 판독 확대. 좀 근데 이거 이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한 5번 이거 해야 되는 비디오 확장 판독을. 그 횟수까지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말고 아까 음. 정윤 선수 같은 경우 네. 케이스는 이게 현장에서도 좀 이렇게 그 지도자 뭐 코치님들 감독님들 이런 얘기를 좀 몇 번 분이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개인이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팀 전체는 네, 도움 안 차라리 됩니다. 이렇게 선수협을 네. 통해서 좀 선수들이 의견을 모아서 전체적인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을 하는 게 조금 더 프로다운 모습이 아닐까. 진짜 보이지 않는 네. 곳에 뜨거운 뒤편 가서 그죠? 뒤편 가서 그냥 샌드백 같은데 조용히요. 그런 거를 네. 오히려 또 권장하기도 네. 하죠. 네. 지난 일주일의 이슈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